안녕하십니까, 민고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쿠오쿠를 갔다 왔는데, 원래 쿠오쿠를 성남에 있는 본점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본점이라기보다 본사 건물에 쿠오쿠가 있어요. 근데 거기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용인 역북에 있는 쿠오쿠가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쿠오쿠에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구슬 아이스크림은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무튼 첫 차 얘기를 좀 할 건데, 제 첫 차는 2019년 2월에 처음 샀고요. 2006년 7월에 출고한 SM7 너나트 2.3이었어요 5단 미션 들어간 2007년형이었고, 그때 당시에 18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18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때 이제 알바도 열심히 하고 과외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조교 일도 하면서 막 엄청 막 모았었던 돈을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이제 보험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했었고, 어머니 밑으로 자차 빼고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정비비로 이제 차값만큼은 남겨놔야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얼마였었지? 한 150만 원 썼어요. 차 정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150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비용이 뭐가 있었냐면 첫 차였었잖아요. 그래서 첫 차 여러분들 안 긁으실 것 같죠? 저도 안 긁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를 데리러 갔어요. 차를 딱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차를 갔는데 제 친구가 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타 이러니까 차 옆이 왜 다 긁혀있냐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친구 케이크를 제가 사러 갔었는데, 야, 세상에 그 문이 열리면서 있죠, 그 차가 옆이 다 착살이 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판금 도장하는데 세판해가지고 갑자기 제 피 같은 돈 65만 원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긴 한데,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너무 소중했었던 그 돈이 이제 날아가니까, 진짜 그때 파리바게트에서 멍 때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 제가 무슨 옷 입고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요. 아무튼 첫 차에 대한 추억은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돌이켜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딱 맞아. 그리고 이제 학교도 잘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막 중고거래를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동네에서나 이제 구매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뭐 일산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2살 됐을 때 이제 차라는 게 진짜 이게 한 대라도 있어도 진짜 너무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구나를 좀 몸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다가 운전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고, 자차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진짜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이제 권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논의할 점이 이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자동차세랑 보험료랑 자동차 수리비랑 기름값이랑 다 N등분을 해봤을 때 한 달에 45만 원이라는 돈이 꾸준하게 나갔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차 사온 금액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45만 원을 1년으로 하면 54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이랑 택시를 탄다고 하는 거 핸디캡을 15만 원을 뺄게요. 그러면 이제 45만 원에서 이제 15만 원 빼면 30만 원이죠. 그러면 30만 원을 12개월로 했을 때 360만 원이니까 이 360만 원에 이제 썩차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사와요. 그러면 1년에 1년으로 하면 좀 섭섭하니까 200만 원 목돈이 들어가고, 36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쓴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따진 아니더라도 삶의 질의 상승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거나, 내가 기동성을 좀 늘리는데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냐 없냐로 이제 첫 차 구매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자동차라는 거를 처음 구매를 할 때 면허를 어쨌든 따야 되잖아요.
근데 면허 따는 과정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운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제 동생이 좀 그래요. 좀 자기는 면허를 따면 좀 위험할 것 같다고 그 생각을 이제 운전 전에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운전이 오히려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거든요. 이제 막상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그런데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과연 자동차라는 재화를 내가 구매를 할 만한가 아닌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논의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차를 더 빨리 살 것 같아요. 물론 22살 되자마자 산 것도 되게 빨리 산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대한 좀 빨리 샀으면 좋겠긴 한 게, 그 자동차가 생기면 이 거동성이 좋아지는 것, 기동성이 좋아지는 것도 맞는데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게 더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짐 같은 거를 이제 사물함처럼 이렇게 두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할 공간이 이제 집이나 이제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제 어떤 스터디 카페나 카페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서 내가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만의 방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장소를 갈 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차를 사고 가족들이랑 처음 어딜 갔다 온 게 이케아였거든요. 광명 이케아. 근데 그 순간들이 광명 이케아 쪽을 지나다니면 되게 환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꼭 첫 차가 화려한 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라는 거를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아직은 좀 높지만 제가 그래도 자차 운용을 이제 곧 있으면 딱 7년 차거든요. 완전 제 생돈으로 전 집에서 차 살 때 지원을 받진 않거든요, 자동차는. 그래서 이 알바든 뭐든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하루라도 한번 빨리 사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꼭 차를 안 사봤거나 아니면 차를 사진 않더라도 그냥 막 무조건 돈 모아야지 뭐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거보다 뭔가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드를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다른 일을 해봐라를 권장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경험을 많이 쌓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전자도 동의하고 후자도 동의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더 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라는 게 유지를 하면서 돈이 들기도 하지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 자동차라는 게 이런 부분으로 좀 금전적인 이점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를 좀 깨닫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기회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아직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좀 돌아다녀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돌아다녀 보는 상황에서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게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을 강남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쪽을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코엑스까지 도곡동에서 삼성동 가는 것도 되게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동차를 좀 타고 다니면서
뭐 제 오토마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대전은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전 사실 부산도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그때 재범 달려 지인분이 이제 홍건장님께 체험을 팔았을 때도, 그때도 이제 오후에 출발했다가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지고 좀 용기가 생기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물론 자기 금전 상황에 맞는 차를 산다는 전제 하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부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중고 썩차나 이제 뭐 벤틀리 지금 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좀 좋은 차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V급을 사고 싶은 그 마음가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전에는 180만 원짜리 자동차로 중고나라에서 사온 걸 가지고 시작을 해온 만큼, 뭔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자동차 유지나 정비나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쌓여가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구구의 하루 주제는 좀 본의 아니게 제가 첫 차 이야기를 좀 빨리 꺼내게 됐는데요. 첫 차 고민 되시는 분들 용기를 얻으세요. 한 달,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수입차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국산차 생각보다 수리비 많이 안 나오니까요. 가급적 목돈을 모아 두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200만 원만 차값으로 쓰십시오. 내가 800만 원을 모았다. 한 400만 원까지만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크게 유지하는 거 부담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가 생기면 어쨌든 뭐라도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차를 사오시면 이게 타다가 이 처분을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추억 쌓으시고 좋은 일들 가득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된 얘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으면 저한테 되게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은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질문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도 이 민구구의 하루 팟캐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